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다시 크로스! 원전체입니다. 예. 제가 유스 챔피언십 다녀왔습니다. 주말이 입추였는데도 너무 더워. 이제 4계절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2계절입니다. 이제 한국은. 네.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네. 에어컨 잠깐만 끄잖아? 못 보겠어. 그 선수들 얼마나 더울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준 결과가 재미있는 23라운드로 이어졌고요. 새 얼굴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다시 6경기 체제로 진행됐잖아요. 풍성했던 23라운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전북과 대구전입니다. 전북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연패는 없었습니다. 전북이 수협전 패배 데미지를 극복하고 대구를 제압을 했는데요. 울산과 마찬가지로 전북도 쉽지 않은 경기를 했지만 결국 한 발 더 앞서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우승권 팀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통통 튀는 느낌을 좀 줬습니다. 아챔 코로나 여파로 기동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봤는데 문선민, 이유연을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하고 센스와 패스 능력을 겸비한 쿠니모토를 10번 자리 세우니까 공격의 속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지켜봤습니다. 경기 마치고 평균 연령 계산해 봤더니 26.1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전북 선수단 평균 연령이 29세, K리그 통틀어서 가장 많았던 걸로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한 3살 정도 어린 나이. 그리고 전북이 올 시즌에 기용했던 그 선발 라인업 최고 연령,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어요. 그걸 따졌을 때는 4살 정도 어린 그러네요. 선수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아예 22세 카드로 송민규, 박진성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두 선수 모두 90분 이상을 뛰었으니까 후반에는 여유롭게 선수 교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전북은 전반 14분 만에 선제골로 앞서갑니다. 이승기 크로스가 이진용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가 주어졌고 이를 구스타보가 득점을 연결합니다. 전북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21초 만에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김민혁의 클리어링 그리고 구스타보가 주고 돌아뛰고 쿠니모토가 타이밍 맞춰서 빈 공간 패스를 하고 구스타보의 아웃프런트 패스를 문선민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정석과도 같은 역습의 정석. 역습의 정석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문선민의 빠른 발은 그동안 전북이 목말라 했던 그런 요소입니다. 맞아요. 전북이 가장 좋았을 때는 레오, 로페즈 이렇게 빠른 윙어가 있었거든요. 문성민에 대한 칭찬은 계속해도 좀 모자라지 않고 근데 저는 구스타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날 KUM도 제 개인적으로는 구스타보를 꼽았습니다. 1골 1도움 가장 많은 포인트 쌓은 점도 물론 높이 평가하지만 태도가 좀 확실히 달라졌다. 뒤에 보십시오. 어디선가 다다다다 달려와서 수비에 도움을 줍니다. 전반기에는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부딪혀도 툴툴 털고 일어나고 오히려 상대 선수를 좀 격려하고 몸을 불사르는 모습. 그 예전에 막 호날두가 그 스프린트하는 그런 영상도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근데 반대로 뛰긴 했어요. 수비 진영으로. 그래서 그 평균 라인업을 보면 이렇게 V자가 됩니다. 오히려 구스타보가 그만큼 내려와서 수비에 기여했다. 그래서 66분 열심히 뛰고 교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전북식 사기 스쿼드가 나옵니다. 구스가 교체된 선수가 일류첸코예요. 그리고 쿠니모토 대신 한겨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반 막판에 안정감 필요한데 이승기 빼고 최영준을 넣었습니다. 송민규가 막판 다리 경련 증세 보여서 나가거든요. 사살나게 데뷔합니다. 벤치의 힘이 확실히 강해졌다. 맞아요. 이게 좀 확 달라진 점이죠. 네, 송민규는 이날 데뷔전 가졌는데 본인도 스스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고 근데 김성식 감독은 볼 키핑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구는 후반 13분에 에드가가 만회골 넣었지만 박병현 그리고 최영은의 줄지은 부상과 최영 선수 눈물을 흘리던데 그죠? 네, 손가락이 정말 많이 아픈 비틀비틀거리는 모습도 봤는데 악재 속에서 울산전에 이어서 연패를 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다음 주 김천과 FA컵 8강전 일정까지 기다리는데 부상자가 많아서 이병걸 감독 고민할 것 같고요. 전북은 이날 포함 앞으로 7경기 중 6경기를 홈에서 치릅니다. 그 스타트를 대단히 잘 끊었습니다. 선두권 경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강원전입니다. 울산이 같은 스코어인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자, 강원의 울산 징크스는 계속됩니다. 울산이 강원전 무패 행진을 19경기로 늘리고 단독 선두를 공고히 합니다. 이날 승리 공신 누구냐? 승리 1등 공신 울산의 올림픽 4총사입니다.
아쉽게 사실 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큰 무대,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 단계 도약한 모습입니다. 울산 이들의 복귀 후 2연승 이어가면서 다시 분위기를 탔고요. 사실 경기 자체는 강원이 나쁘진 않았어요.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주도했고요. 이날 강원의 점유율이 59.3%에 달했습니다. 울산이 윤빛가람 이런 선수들 모두 나오고 사실 점유율 뺏기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정도로 강원이 평소에 하던 축구대로 갔었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축구는 마무리잖아요. 그쵸. 슈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울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바코의 스피드와 개인기를 앞세워서 울산이 결정적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고요. 강원도 전반 26분이었죠.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고묘리 환상적인 터치에 이은 돌파 후 때린 회심의 슈팅이 아쉽게 빗나갑니다. 이 위기를 넘긴 울산은 선제골을 넣거든요. 전반 41분이었습니다. 이동경이 역습 상황에서 힌터제한테 스루패스 딱 찔러주고 뛰어들어가면서 힌터제한테 다시 볼을 받고 지체 없는 왼발 슈팅으로 강원의 골망을 흔듭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많은 분들 확인했잖아요. 이동경의 왼발이 진짜 강력해요.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도 빠르고 임팩트가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빨래줄처럼 쭉 뻗어나가는. 시원해요. 네. 네. 이동경 선수는 이 골 외에도 여러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울산의 공격을 이끌고요. 사실 좀 울산에서 위치가 좀 애매했던 감이 있었거든요. 이동경 맞아요. 선수가. 네. 근데 올림픽 이후로 홍명보 감독의 신임도 좀 두터워진 느낌이고 본인도 한 단계 좀 껍질을 깨면서 자신감을 얻은 느낌입니다. 후반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강원이 점유하고 울산이 지금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고 울산은 골대도 한 차례 맞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후반 막판. 이 경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 33분이었죠. 황문기가 고무열한테 연결하고 고무열이 오른쪽 치면서 멋진 터치로. 고무열 선수는 그런 터치는 진짜 최고지. K리그 최고 네, 수준이에요. 네, 진짜. 네. 불투이스와 홍철 사이를 벗긴 다음에 내준 볼이 조재현이 오른 왼발 슛이라 그러더라고요. 투터치. 네, 동점골을 만드는데 이 선수는 참 멋있는 골 넣을 때도 있고 이런 골도 넣고. 아니 노린 것 같아. 조지환이니까. 그러니까 네. 행운 섞인 득점으로 모처럼 골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강원 입장에서 이 기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울산이 역시 이 징크스에 대한 힘을 보여주는데 이분도 가지 않아 역전골을 넣습니다. 너무 빨리 따라잡았어. 바로 결승골 넣었는데요. 이청용이 배우를 침투하는 이동준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연결했고 이동준이 트래핑 후 윤석영의 손을 맞고 나오자 반박자 빠른 슈팅, 터닝 슈팅으로 이날 결승골이자 지난 대구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킵니다. 울산 올림픽 대표 가세 후에 좀 다시 분위기를 탔고요. 강원은 울산에 막혔지만 어쨌든 강원스러운 경기를 그나마 좀 펼쳤다는 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KOM 누굽니까? 고민했었거든요. 이동경 선수와 이동준 선수. 저는 이동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경기 연속 결승골 이걸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올림픽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였잖아요. 이동준이. 확실히 한 단계 도약한 모습입니다.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정교해진 느낌인데요. 이날도 오른 측면에서 시종 상대를 압도했는데 그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승골 장면에서 보여준 이 마무리 감각도 엄청 좋았잖아요. KOM으로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제주전입니다.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눈길 누굽니까? 권창훈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창훈은 제주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2016년 11월 FC서울과 FA컵 결승 1차전 이후 1714일 만에 수원 유니폼을 입고 빅버드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수원이 3연패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책임감을 빵훈이라는 역시 수식어와 함께 역시란 소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건호 감독이 정상빈과 함께 투톱 자리에 섰거든요. 권창훈을 기용했는데 최전방에 머물기보다는 좀 공격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찬스 메이커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권창훈이 들어오니까 수원 공격이 전반기 때 좋았을 때 모습으로 좀 돌아간 게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볼이 원활하게 돌다 보니까 속도감이 확실히 좀 올라왔고요. 권창훈 효과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김민우가 살아난 거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우가 권창훈이 내려서 볼을 배급해준 역할을 맡아주니까 본인은 좀 아예 침투와 슈팅 본인이 가장 잘할 수도 있는 점을 좀 바로 보여줬고요. 여기에 수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 라인 왼쪽 라인이 함께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1분에 나온 장면이었는데 권창훈, 김민우, 이기재가 왼발로만 패스를 주구주구 하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기다 이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수원의 플레이가 권창훈이 교체 아웃되면서 후반기 좋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한석정, 니콜라우, 제리치
투입된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세 선수는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수원이 반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박건하 감독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주는 이날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면서 지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점유율이 36%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반 경기력은 전반기 좋았을 때를 연상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기회도 만들었는데 역습으로 상대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기회를 잡았는데 전반 43분 이창민의 컷백은 장호익의 머리에 막혔고요. 후반 9분이었죠. 제르소가 밀어준 볼은 진성욱의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양형목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결국 이런 찬스들을 놓치면서 경기는 0대0으로 끝이 나는데 양팀 모두 일단 지지 않은 것에 만족했을 것 같고요. 다만 경기력은 지난 직전 경기들보다는 좀 더 올라온 모습이라는 점에서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OM 누굽니까? 장호익으로 하겠습니다. 동의. 예. 후반기 수원 부진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흔들리는 3백도 그중 하나인데 지금 뭐 민상기 부상도 있었고 뭐 헨리 공백도 있고 하지만 이날도 사실 여러 차례 위기는 있었거든요. 수원이 그때마다 장호익의 허슬 플레이가 단연 빛났습니다. 상대 결정적 기회를 온몸으로 막아냈는데 전반 43분 장면은 그야말로 백미였습니다. 전 이 파이팅이 수원의 무실점과 승점 1점을 안겼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르소가 한국 와서 처음으로 아마 벽에 부딪혔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경기는 성남 포항전입니다. 성남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성남과 포항은 4월 간격의 경기에서 각각 홈에서 승리 따내면서 사이좋게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성남은 리그 12경기 만의 승리로 최하위에서 탈출했고요. 성남은 이날 선발 라인업부터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왼쪽 윙백에 박수일 넣었는데 선발 출전은 정확히 5달 만이었습니다. 공격 특명을 맡겼고요. 그리고 포항은 권기표, 김진현, 이석규 낯선 조합으로 이선을 꾸렸고 이승모를 최전방에 올렸습니다. 부상, 이적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 제가 프리뷰 때 박승욱 선수를 박상욱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늦게나마 좀 사과를 드리고요. 박승욱 선수입니다. 친구 중에 박상욱이 있대요. 박상욱도 있긴 한데 박승욱 선수는 이날도 선발 출전해서 좋은 활약 펼쳤다는 말씀드리고요. 포항이 먼저 잽을 날립니다. 이승모의 헤더가 크로스바에 맞고 나오면서 간담을 서늘케 하고 그런데 선제골은 성남이 터뜨리는데요. 9분이었죠. 그랜트가 참 레프트백 위치에서 실수가 많아서 센터백으로 옮겨 나와서 좀 괜찮아 보였는데 이날 또 한 번 또 대형 실수를 벌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볼 컨트롤 미스를 하면서 밀리치한테 공을 빼앗기고 밀리치가 일단 슛을 하는데 처음에 막히지만 재차 차나오면서 득점합니다. 밀리치 벌써 9골째입니다. 2016년 티아고 이후에 성남에 온 최고의 외인이라고. 그렇죠. 성남이 지독할 정도로 외국인과 그렇죠. 인연이 없었는데 네, 해프닝도 많았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후반은 포항 페이스였는데 슛이 모조리 빗나가거나 골키퍼 손에 걸리고 그 득점이 VAR로 취소되는 이런 해프닝도 겪습니다. 결국 VAR 덕을 본 성남이 1대0 스코어를 지킵니다. 김남일 감독은 1승 정말 어렵다 이런 소감을 남겼고요. 득점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 저는 무실점 덕이 좀 더 컸다. 최근 3경기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막바지 3경기에선 3경기 9골 내줬거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고요. 이종성, 리차드, 권경원 3백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KM 누구로 할까요? 글로리 임으로 하겠습니다. 눈부신 선방을 했고 4개를 쳐냈고요. 특히 후반에 이수빈과 신강훈의 중거리를 쳐낸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8일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이 광주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네, 창 기자가 맞췄죠. 서울 버티는 힘으로 좀 승리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에 맞춰서 3백, 4백 번갈아 활용하면서도 포항, 울산 그리고 광주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박진석 감독 올해 부임 후 처음 있는 일이고 2019년 3월 이후로 3경기 이상은 무실점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좀 오랜만에 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 4경기에서 2득점에 그친 공격은 여전히 아쉽지만 긍정적인 요인을 꼽자면 지난 포항전에서 고요한 결승골을 터뜨렸고 이날은 지동원이 서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0년 1개월 28일 만에 K리그 복귀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 때 유럽 떠났다가 30살 돼서 K리그 팬들한테 골을 선보인 겁니다. 본인한테도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입단 후 이날 지동원이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근데 8분 만에 기회가 오죠. 윤정규의 공간 패스 뒤에 보시면 조용욱의 크로스도 좋았지만 지동원이 순간적으로 니어포스트로 공을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잘라 먹죠. 좀 당황한 광주가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KOM도 자연스럽게 지동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난 리뷰 때도 지동원이 울산전에서 보여준 몇몇 묘기
플레이를 영상으로 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날도 지동원이 하이라이트를 찍습니다. 보시면 지동원이 묘기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가슴 패스, 특히 이 가슴 패스는 일반인들은 따라하지 않는 걸로 아픕니다. 그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프기 때문에 지동원만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히 클래스가 있어요. 확실히 클래스 달라요. 순간순간 달라. 움직임은 아직은 정상은 아닌데 왜 유럽에서 10년 뛰었는지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은 선제골 이후에도 몇 차례 추가골 찬스가 있었지만 다 무위에 그칩니다. 박진섭 감독은 이겼음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특히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지 못한 공격수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를 보면 전반 버티고 후반 찌르자 이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김호영 감독이 예상한 대로 서울 선수들이 후반 15분, 20분 기점으로 체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온 데 성공했는데 역시 마무리가 되어야죠. 헤이스, 허율, 엄지성 조합으로는 오스마르, 양한빈이 지키는 서울 수비를 뚫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잔류의 키를 쥔 조나탄이 복귀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엄원상까지 그러니까요. 다치면서 지금 엔트리에 빠졌거든요. 고민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성남, 서울이 동시에 승리하면서 광주 최하위인 광주와 그 위에 있는 팀들 간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천과 수협의 경기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현장 다녀왔는데 네. 골은 나지 않았지만 왜 두 팀이 최근 뜨거운지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오랜만에 봤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고 최전방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양 팀이 정해진 틀에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준비한 것을 보여줬던 경기, 양 팀 다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를 내세웠는데요. 경기를 들여다보면 저는 수원FC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상당히 박주 얘기 많더라고. 네, 인상적입니다. 박조가 뒤에서 중심을 딱 잡고 네. 이영재가 조율을 하고 무릴로가 찬스 메이킹을 하는데 볼을 잡았을 때 잡지 않은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도 물론 이 세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날도 인천의 허리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상대로 좀 수원FC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무실점으로 버틴 것, 수비가 좋았어요. 사실 조성환 감독이 이날 준비했던 수비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허리 쪽 이야기였지 3백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게 오반석이 라스를 대입막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초반 흐름을 끊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앞에서 인천 3백의 높이와 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잖아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찬스를 딱 안 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날도 그랬어요. 양 팀이 이번 경기를 하면서 3-5-2 포메이션 비슷하죠. 그리고 경기 스타일도 약간 수비적으로 비슷해. 역습 때리는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한 힘겨루기가 경기 내내 펼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장면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장면은 후반 13분에 나왔는데 경기 후 김도균 감독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김건웅이 정말 기가 막힌 수루 패스 찔러줬고 라스가 뒷공간을 허면서 감각적인 아웃프런트 슈팅으로 마무리했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손FC 이날 무려 17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득점 만들지 못했고요. 라스가 후반 좋아지기는 했지만 상대의 마크에 고전했고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낀 듯 했습니다. 인천은 이날 라스만큼 주목을 받았던 무고사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K리그에서 본 무고사의 모습 중에는 가장 최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진했는데 교체 타이밍이 약간 아쉬웠어요. 좀 빨리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양 팀이 이날 패하지 않으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소등을 얻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런 경기 KOM 뽑기 쉽지 않거든요. 누굽니까? 이영재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원FC 허리가 굉장히 좋은데 중심에 이영재가 있습니다. 템포, 뭐 방향 이런 거 결정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최근 무르익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날 인천전에서 3개의 키패스를 비롯해서 11개의 공격 진영 패스, 15개의 전진 패스를 하면서 수원FC의 공격을 이끌었거든요. 이영재가 벤투호의 예비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수원FC에서는 조유민, 이영재, 박주호가 백신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미드필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네.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김도윤 감독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3미들 어디서 참고했는지. 약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형태가 예전에 AC 밀란, 뭐 피를로, 가투소, 시드로프 이거를 좀 참고했는지 약간 3미들 잘 안 쓰는 맞아요. 그런 조합인데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중에 한번 대신 물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가 23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6경기 있으니까 좀 꽉 찬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네. 주중에 K리그 프리뷰는 제가 따로 찍어서 짧게 프리뷰 올리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또 풍성한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